김천연구 콜로키움은 지난 10월 23일 제27차 발표회를 김천고등학교 국제문화회관에서 가졌습니다. 국어학자이고 교육자였으며 1932년부터 약 10년간 김천고보 제2대 교장을 역임하며 김천의 명문사학 송설학원의 기틀을 세웠던 백수 정열모 선생의 인물 탐구가 있었습니다. 발표자 이창덕 교수가 백수 정열모 선생의 학문과 민족사랑을 주제로 정열모 선생에 대한 총체적 인물 조명을 하고 이어서 40여 명의 참석자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열모 선생은 일제강점기의 한글학자, 아동문학가, 교육자로서 김천고보 교장 재직 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룬 민족운동가이며 해방 이후에는 숙명여대 문과대학장, 국학대 초대총장, 홍익대 초대총장, 한글학회 이사를 역임하였고 대종교 지도자로서 남북통일정부 수립 운동 등을 전개한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는 북한에서 사회과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다음은 이창덕 교수의 발표 내용을 공개합니다. 뉴포커스 TV 김현심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시가 됐네요. 우리 외부애들과 같이 네, 이미 우리가 공지문을 통해서 예고해드렸듯이 이제 제27차 김천학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천학 콜로키움은 원래 서울에 있는 김천 출신 교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김천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그런 강연 이런 걸 진행해 오고 있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주로 방학 때는 서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김천에 내려와서 이렇게 개최했는데 그동안은 제가 속해 있던 김천대학교에서 하거나 김천시립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주제가 김천고보 제2대 교장이셨던 백수 정열모 선생님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장소를 이 김천고등학교로 정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를 미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촬영 방송을 해주실 김현심 사장님이 일정상 또 김천시청의 행사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이어서 박인기 선배님이 이제 우리 김천 모임의 대표로서 아주 간단한 인사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초청 강연자이신 경인교대 이창덕 교수님이 백수 정열모 선생님의 학문과 민족사랑에 대해서 바로 특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오신 분들의 소개와 그 다음에 말씀, 궁금하거나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자유롭게 대화를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 하시기로 생각하신 분들은 미리 일어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계셔야지만 마이크를 제가 드린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우리 김천 연구 모임 김천학 콜로키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천학 연구 모임의 대표이신 경인교육대학의 명예교수 박인기 선배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명하는 하늘수가 얼마나 좋은지 저는 새마을 타고 아침에 내려왔는데 주변 풍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희가 김창경 교수, 그다음에 정조진 교수, 저희가 뭐 특별한 조직이 없습니다. 세상의견이 이 일을 해나가는데 김천대학이나 시립도서관이나 이 김천고등학교에 살 때는 사소한 것, 물 떠오는 것, 복사하는 것 이런 일을 저희가 안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창덕 교수님이 이제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창덕 교수님은 우리가 지금 김천에 입지해서 또 우리가 관심 갖는 영역 이걸 조금 벗어나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일을 대단히 큰 자리에서 대단히 소리 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이제 맡고 계신 일은 외솔은 최형배 선생님의 호시죠. 외솔 최형배 선생님의 한글 사랑 정신을 이어가는 그 단체의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한글과 관계된 문화 사업들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일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글학회, 외솔회 모두 이제 원로 선배님들이 쭉 그 역할을 해오셨는데요. 이창덕 회장님이 지금 회장 맡아서 두 번째 임을 하시는데 외솔회, 그 다음에 한글운동, 또 한글과 관계된 여러 사업들을 보다 젊고 보다 그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대중 속으로 전파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명하는 이 정렬모 선생님은 뭐 학교로서는 2대 교장 선생님이긴 하겠지만 김천학연구의 대상으로서는 김천 건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 교육계의 인물이고 저희로서는 인물 인물의 시리즈로서 이분을 이제 조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사학 송설의 2대 교장이었다 하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보시게 되면 일제 치하에서 강점기 치하에서 이분이 가졌던 민족 정신 또 그것을 관념으로 가지지 않고 실천과 투쟁으로 이어가셨던 노력 그리고 우리의 그 문화재 일호라고 할 수 있는 한글을 위해서 국가학자로서 가지는 위상과 역할이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을 또 국어학을 전공하신 이창덕 교수님께서 제대로 조명을 해주셔서 우리 근대 한글 연구, 우리 국어 연구에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였다 하는 것도 여러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요다음 발표를 잠깐 여자들 공지를 해드리면 김천대학에서 이상춘 SCL 회장님이 나의 기업 철학과 고향 정신 고사하시는 것을 제가 억지로 붙들고 모셔와서 이럴 때 한번 정언을 해주시지 않으면 달리 기록이 남기 어렵다 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김천대학으로 와주시면 이상춘 회장님 그 발표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앞에 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겠다고 견학사로 모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삼근 국장님 모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예, 이삼근 국장님은 요 시의 행정지원국장을 맡고 계시다가 작년에 정년을 하셨는데 저희 요 김천학연구 모임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애를 써주시고 편하게 이렇게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자가 아주 짧게란 말을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럭저럭 길게 했습니다. 이창덕 교수님 모셔서 오늘 주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오늘 아이미 선수님한테 주시는 거고 요번에 또 다시 2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백수 정열모 선생님의 학문과 민족사랑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2대 교장 선생님으로 김천중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김천고등보통학교죠. 계셨고 실제로 활동한 기록을 보면 1931년에 교사로 와서 1932년에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그다음 1942년 10월에 조선학교 사건으로 붙잡혀가서 홀을 치를 때까지 교장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래서 김천고고에서
1938년에 이제 김천중학교로 바뀌긴 하지만 12년 가까이 11년 이상 이렇게 근무하신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조선어 연구, 국어 연구의 큰 맥으로 보면 분석주의, 종합주의, 그 다음에 중종합주의 이렇게 세 파가 있었는데 종합주의를 대표하는 국어학자로서 정렬모 선생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최현배, 이희성 두 선생님에 비해서는 정렬모 선생님이 3대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받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렬모 선생님이 1950년 6.25 동란이 일어난 후에 북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랍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월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북쪽으로 가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또 우리로 말하면 학술원 비슷한 과학원, 사회과학원의 교수로 평생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북한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군사정부 시절에는 정렬모 선생님을 연구하거나 발표하거나 그러면 뭔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연구가 되지 않았던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렬모 선생님이 주장했던 종합주의 언어 국어학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표준국어법론으로 채택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분석주의는 주시경 선생님이고 종합주의는 정렬모 선생님이 박성대 선생님이 주장했는데 북으로 넘어간 김두봉 선생님과 남한에 남아있는 최영래 선생님이 조선학계 중심으로서 표준 문법을 정할 때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 때 그때 이제 표준을 만드시고 그 다음 1945년 이제 남북으로 갈리긴 했지만 1948년 49년 정부가 생기고 나서 교육과정을 만들 때 그 세 가지 이론 분석주의, 종합주의, 준종합주의라고 하는데 그 준종합주의 이론의 중간에 있는 이론이 최현배 선생 이론 그 다음 김두봉 선생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표준 문법으로는 정렬모 선생의 이론이 채택이 되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셨다는 거 표준어 문법으로 정렬모 선생의 이론이 채택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최현배, 김두봉, 이희성 이런 분들에 비하면 국어 문법에 관한 책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1927년에 쓰셨던 조선어 문법론하고 이제 해방 직후에 썼던 실평 고등 국어 문법 이 두 가지 책이 실제 이론서이긴 한데 다른 분들이 뭐 10여 권, 20권 이렇게 문법책을 썼던 것에 비하면 학문적인 어쩌기 또 뒤처진 데다가 표준어 문법, 표준 문법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조명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깐 이야기한 후에 끝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제가 머리말 말씀드렸고요.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개교 94주년 축하하고 정렬모 선생님 학문과 정치적 이력, 교육과 사업가로서의 이력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이 김천 중고등학교 동문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국어학 전공했으니까 국어학을 중심으로 정렬모 선생님의 학문 그 당시에 종합주의 학문으로서 어떤 주장을 펴셨는지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렬모 선생님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교과 가사를 작사하시고 현재명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는데 교사 가사를 작곡하실 때 1932년에 교과를 작사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한글 맞춤법 표준안이 그 다음 해인 1933년에 제정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교과를 작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교과의 작사 내용 중에 그게 무슨 뜻이지? 정말 그래도 되나? 뭐 그런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냥 열심히 손 이렇게 휘저으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렬모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구한말에 태어나서 일제시대 때 공부를 하고 또 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 해방이 되고 난 후에 남북 대립이 심각할 때
남쪽 편을 드느냐 북쪽 편을 드느냐, 그때 남북이 합쳐야 된다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북한에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이력을 생각할 때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 이제 75년, 뭐 전쟁 후에도 75년, 45년부터 지금 80년이 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 정렬모 선생님이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육가로 봉사하고 또 정치가로서 활동했던 그런 것들을 21세기 통일도 조국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렬모 선생님의 삶은 국어학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주의 문법론을 주장하셨던 국어학자였고, 민족을 굉장히 앞세웠던, 그래서 민족주의 언어학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국어학자였고, 그 다음에 문학 쪽에도 또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문학 쪽 책을 내면 자기가 문학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 글 자료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을 모아서 문학 책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가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대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대종교 총책임자까지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 활동하시고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시고 뭐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요. 한글문화사라는 출판사를 차려서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주의 국어학자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깐 살펴보시면, 조선학회 회원이셨습니다. 조선학회 회원들이 이건 1949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1949년에 이제 1942년에 붙잡혀가서 감옥살이 하고 뭐 고생하다가 독립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나와 있는 분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22분입니다. 33인 중에 왜 22분밖에 안 계신가 이렇게 보면, 두 분, 이윤재 선생이나 한진 선생은 고문으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근로 선생이나 김두봉 선생 같은 분은 그 북쪽에서 공산당 정권을 세우고 하는데 기여하느라고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북쪽에 체류하면서 남쪽에 전혀 내려와 오지 않은 분들을 체류하면 이제 22분이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마우스가 잘 안 보이긴 한데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다섯 번째 그 넥타이 안 매고 양복 입고 계신 머리 좀 벗으신 분이 정렬모 선생님입니다. 그 당시에 왜 사진을 정렬모 선생님이 두 번째 줄에 쓰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앞에 앉은 분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 봐서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 그 다음에 조선학회에서 주동 세력으로 모여서 옥구를 더 심하게 치르신 분, 이런 중심으로 앞에 앉으셨고요. 정렬모 선생님은 그 다음 줄, 그 다음 좀 젊은 분들이나 조금 조선학회에서 주변부에서 일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뒷줄에 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2분의 사진입니다. 민족주의 국어학자로서 조선학회 일을 하셨고 1895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실 거는 1894년에 우리나라에 큰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통합 농민혁명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새로 바꾸자 그래서 갑오 경장이 있었잖아요. 그 해 다음 해에 정렬모 선생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선학회 학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면 1894년에 최현배 선생님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893년에 이근로 선생님이 태어나는데, 이 당시에 이근로 선생은 베를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말 국제적인 인재로 인정받던 수제자인데 조선학회 관여를 많이 하셨고, 이근로 선생님이 사실은 최현배 선생과 김두봉 선생의 이론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해 주는 바람에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문법이 준종합주의로 붙여지게 됩니다. 근데 김두봉 선생은 1889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공산당 권력 서열, 김일성, 박헌영 다음에 김두봉이고, 실제로는 그 조선
총인민회의 총의장까지 맡으시는 일을 하다가 6.25 전쟁 후에 김일성으로부터 숙청당해가지고 나중에 농촌으로 하방됐다가 돌아가셨는데 김두봉 선생이 1889년에 태어나고 이금노 선생이 1893년에 태어나고 최인배 선생이 1894년 그 다음에 정열모 선생이 1895년 이렇게 태어났다는 걸 아시면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다 요 근처에 태어나서 활동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 문화에서 민족주의 정신을 따라서 대종교 교인으로 가입하고 활동도 하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종교의 그 총책임자 대형의 칭호를 받아서 대종교 책임을 지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일본 유학하셨는데 국학자의 면모를 갖추면서 조선문법론이라는 책을 1927년에 쓰시는데 이 책을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정열모 선생님이 지금 한글이라는 한글학회 기관지 잡지가 있거든요. 학회지 성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꼭 한글 논문만 쉽지 않았는데 한글지를 발간을 할 때, 발행을 할 때 정열모 선생님이 중심 인물이 되십니다. 그래서 정열모 선생님이 한글지를 내시면서 그 한글지 1회 2권부터 2회 1권까지 3번에 걸쳐서 논문을 발표하시는데 그게 그 논문을 묶어낸 것이 조선어 문법 논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작성하신 학자로서 작성하신 문법책이 조선어 문법론 1927년에 나온 책이고 이 조선어 문법론을 그 밑에 보면은 일본 마쓰시다 다사이로라는 일본 그 학자 표준 일본 문법이라는 책을 썼던 학자의 문법책을 세계를 이어받아서 내가 조선어 문법론을 썼노라고 이렇게 자기가 일본 사람 마츠시다의 문법론을 따라했다는 걸 밝히셨어요. 그래서 조선어 문법론은 1927년에 나왔고 그 이론이 종합주의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정열모 선생의 문법은 북한 문법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제일 많은 김두봉 선생이 가고 그 다음 이금노 선생이 아까처럼 큰 인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금노, 김두봉, 정열모 이렇게 가서 이제 북한 문법, 북한은 표준어라고 하고 문화어라고 하는데 그 문화문법의 국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금노 선생이 김두봉 선생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김두봉의 중종합주의가 북한의 문법이 되고 남한에서는 최인배 선생의 중종합주의가 표준 문법이 되는 결과를 낳아서 지금 남북한 문법이 비교적 그래도 비슷한 문법, 책도 표기도 크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문법이 된 것은 김두봉 선생과 최인배 선생의 업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열모 선생님이 북한으로 가신 후에는 문법 연구를 안 하세요. 문법 책도 안 쓰세요. 그래서 그럼 김성대학의 교수였고 또 사회과학원의 교수였는데 뭐 하셨나 봤더니 그전에는 그 자료를 못 구해가지고 정열모 선생님이 출생 연도도 모른다, 뭐 했는지도 모른다, 1950년 이후에 뭐 업적이 없다 이랬는데 남북한 교류가 한참 될 때 그 자료들을 다 찾아서 정열모 선생님이 1895년 11월 1일에 보원에서 태어나셨다, 중국 보원에서 태어나셨다 그랬고 그 이후에 김일성대학에서는 뭐 했냐 했더니 고대의 연구로 방향을 바꿔서 향과 연구 쪽에 큰 업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론이 표준문법, 문화문법으로 채택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문법 연구에서 좀 손을 떼고 향과 연구 쪽으로 가서 그쪽에 업적을 많이 만드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두봉 선생은 아까처럼 북한 공산당 권력세력 3위이면서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일을 많이 했는데 숙청을 당했는데 김두봉 선생님이 숙청당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지 정열모 선생님은 정치 활동을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과학부 교수로 끝까지 근무하시고 나중에 이제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정열모 선생님이 초기에는 국어문법의 3대 축을 이루는 조선어 문법론을 썼고 그 다음에 김천고고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교육가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1945년이 되고 나서 49년까지는 학문적인 업적은 안 내고 정치 활동을 주로 하세요. 대종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낙선된 후에 6.25 동란이 일어난 후에 북한으로 넘어가서 실제로는 국문학자로서의 활동을 1945년 이후에는 거의
그다음에 문학가로서의 활동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그 문학 쪽에 아까 말씀드린 선배 문인들이 썼던 좋은 글들을 묶어서 문의 덕분이라는 책을 엮어서 내셨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1909년에 대동청년단이라는 비밀 결사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정치혁명을 꿈꾸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나라가 뺏길 것 같으니까 대동청년단이라는 걸 만들고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조선학회 사건이 났을 때도 조선학회가 순수 학회가 아니라 정치 모임이고 일본 제국의 반기를 드는 혁명가들의 모임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조선학교에 있던 회원들이 상당히 이 대동청년단 멤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1945년 해방이 된 후에는 조선 건국진구위원회 김천지방위원장으로 추대가 돼서 활동을 하셨고요. 1945년 9월 8일에는 한국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드는데 발기인으로 참여하셨습니다. 1945년 9월 9일에는 고려청년단 고문으로 추대되어서 통일정권 축소에 그래서 우리가 신당통치 하자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반대쪽에 섰습니다. 그래서 통일정권 축소에 참여하셨고 1948년에는 문화인 108일의 공동명의로 이승만 정부가 남쪽 단독 정부를 세우겠다고 할 때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나중에 김구 선생님과 함께 김구, 이금로, 정렬모 이렇게 세 분이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남북 통일 정권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성공을 못하고 이금로 선생님은 그 김구 선생님과 같이 간 후에 관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정렬모 선생님과 따라 내려왔는데 다시 6.25 동란 때 조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교육자로서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선학교 한글 강습회 강사로 활동했는데 1926년은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지금 우리가 10월 9일로 기리고 있는 한글날에 창설이 된 날이 1926년입니다. 이때 조선학회 회원들이 가기한 날이라고 1926년에 만들게 되는데 주시경 선생님이 1914년에 돌아가신 후에 활동이 미미하다가 그 제자들이 모여서 조선학교를 만들고 한글 강습회를 다시 꾸렸는데 거기 강사로 활동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1년 김천고고 선생님으로 왔다가 안희령 교장 선생님 후임으로 이대 교장에 취임해서 1942년 10월 잡혀갈 때까지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된 후에는 숙명여자전문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홍익대학교 교수, 나중에 총장까지 하시게 되는데 이런 교육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55년 북한으로 넘어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일성 종합대학교 원어학부 교수, 그다음 1958년부터는 과학원, 나중에는 사회과학원이 되는데 그 사회과학원에 요즘으로 말하면 석좌 교수 비슷하게 원로 교수로서 근무하시다가 나중에 1967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다음 종교인으로서는 1922년에 대종교에 입교하셔서 청교, 지교, 삼교, 대교, 정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최고 총책임자인 대형의 교구를 1949년에 받게 됩니다. 문법이라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1920년대, 30년대 연구하던 학자들이 분석주의, 중종합주의, 종합주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분석주의는 주시경 선생님이 이러는데 밑에 문장을 보면 오늘은 날씨가 좋다가 단어가 몇 개냐 그러면 주시경 선생님이 이론에 따르면 6개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종합주의 박성민 정렬모 선생님이 이론에 따르면 오늘은 날씨가 좋다. 이거 세 단어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분석주의 오늘은 날씨가 좋다가 6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정렬모 선생님 오늘은 날씨가 좋다가 3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네. 전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언어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정렬모 선생님은 마쓰시다의 영향을 받고 최인배 선생님은 야마다 선생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마쓰시다, 야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네덜란드, 독일, 영국의 언어학자들, 그 당시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공부하고 따라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볼 때는 오늘은 날씨가 좋다를 3단어로 취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주식영 선생이 이제 그 이론을 받아들여서 헐버트 박사와 서재필 박사와 이제 독립운동을 하면서 서양 이론을 배워보니까 다 쪼개는 게 훨씬 더 과학적이다. 그래서 이제 분석주의로 갔고요. 최영배, 김두봉 이런 두 분은 보니까 요즘 우리 마침표 통일안의 제1 원칙, 기본 원칙이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죠. 이게 모순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면 집에 가다 그러면 집에가 아니고 집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먹는다 그러면 멍이 되니까 멍하고 이음을 붙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법에 맞게 쓴다는 하나의 뜻을 가진 단어는 한 가지로 표현한다가 어법에 맞게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게는 모순입니다. 세계 지금 8천여 언어 가운데 260여 개의 문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문자가 있고요. 어법에 따라 쓰는 문자가 있고 우리는 양쪽을 다 취하고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 그래서 지금 맞춤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 쓰되를 없애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사이소리를 안 씁니다. 나뭇잎 할 때 우리는 시옷을 같이 쓰는데 북한에서는 나무잎 이렇게 씁니다. 사이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발음법을 따로 정해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쪽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북한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게 두 개 단어가 딱 남았어요. 내가와 내가. 시내가 할 때 내가는 시옷이 있잖아요. 근데 사이시옷을 안 쓰면 내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때 내가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는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막 따졌어요. 따져보니까 샛별과 새별. 새별은 새로 나온 별이고 샛별은 금성인데 이거를 시옷을 안 쓰면 이상하다. 그래서 두 개 단어만 사이시옷을 인정하고 나머지 요즘 남쪽에서 등굣길, 하굣길, 비엔말 이런 것들은 다 시옷을 붙였는데 그런 건 아예 붙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분석주의, 종합주의, 준종합주의 이렇게 했는데 남북한의 문법이 모두 최영배, 김두봉 선생의 이론에 따라서 조사는 명사에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왜?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 오늘은 할 때 하나인 것 같지만 오늘하고 괄호를 넣으면 오늘과 은 사이에 넣으세요. 오늘 은 뒤에 넣으세요. 자, 막인기 예를 들면 막인기 선생 여러분인데 은 하면 막인기 선생 뒤에 국어교육자 이렇게 하면 은 사이에 넣어야 박인기 선생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명사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네가 미워서가 아니야. 미워서가 아니야. 그러면 가는 어디에 붙죠? 그래서 조사, 토시는 독립성이 약하지만 명사에 붙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토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어미, 조타에서 다를 다른 데 붙는 경우가 없어요. 먹으니, 먹으면, 먹어서 이런 거 다 은이 오면 어서는 동사의 어간 외에는 붙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꼴바꿈을 하는 거다.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어미들은 단어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종합주의, 오늘은 날씨가 좋다해서 오늘과 은은 두 개 다르고 날씨가는 두 개 다르고 좋다는 한 단어다. 그래서 5개 단어가 지금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렬모 선생님의 해석이로 넘어가서 정렬모 선생님의 해석이는 4개 기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895년 태어나서부터 1925년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서울 중동학교 조선어 일본어 선생님으로 임명될 때까지 취업하기 전까지를 1기라고 보고 2기는
조선문법론을 쓰셨던 한글 동인지를 창간했던 1927년부터 1942년 조선학교 사건 때문에 붙잡혀가는 시기까지를 2기고 학자로서는 이 2기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는 짧지만 파란만장한 시기라고 하는데 1945년 해방된 후에 정치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숙명여전이나 홍익대학교 출신이었던 대학에서 교육도 하셨지만 정치 활동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는 문화인으로서 남북협상 지지 또는 남북한 통일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5년 동안은 정치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3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기는 북한에 넘어가서 활동했던 시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1기를 잠깐 보시면 이 중에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1912년에 김두봉 최윤배 선생님과 함께 주식영 선생이 하는 조선어 강서구원의 중등과 그 다음 해 고등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주식영 선생이 매겼던 성적표가 있는데요. 제가 성적표를 봤더니 주식영 선생이 매기는 처음에는 이제 100점 점수로 매기다가 나중에 일본 영향인지 수미 양도로 매겼는데 세 분만 다 수예요. 김두봉, 최연배, 정리열보만 수 과목마다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중간에 한 개씩 우나 미가 있고 점수로 할 때도 최연배, 김두봉, 정리열보 선생님은 거의 100점, 99점, 98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좀 점수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선 고고에 들어갈 정도면 김두봉 선생님이나 최연배 선생님이나 정리열보 선생님이나 모두 수재 내지 천재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21년부터 25년까지 일본에 건너가서 와세다 대학에서 고등사범부 국어한문과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이제 조금 이따 교과를 볼 텐데 교과의 내용이 어떤 분이 와세다 대학의 교과하고 비슷해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와세다 대학 교과를 딱 찾아봤더니 비슷한 건 아니고 거기 나오는 단어 몇 개가 겹칩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 공부할 때 그 교과에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2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학자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선학회 회원이 되시는데요. 이따가 조선학회 사건 설명할 때 다시 조선학회가 어떤 이름으로 이제 한글학회까지 오게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할 텐데 이때 중심 멤버는 1927년 한글 동인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세 편의 논문을 실어서 그 세 편의 논문을 묶어서 조선어 문법론이라는 책을 냈다. 그럼 1929년 말모이라는 영화가 유행했는데 그 뿌리가 되는 조선어 사전 편찬위원회 말기위원이 됩니다. 그럼 1930년에 맞춤법 통일한 제정위원이 돼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마련할 때까지 중심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보았던 1931년 3월부터 김천 고고에 교원으로 교무주임으로 그 다음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1935년에 표준어 사정위원이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어가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조선어 연구하던 분들도 몰라서 말모이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지방에서는 모든 말을 다 학생들 시켜서 써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국노 선생하고 황해도 쪽에 가서 고추장 좀 갖고 오시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고추장을 안 가져왔대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하면서 빨간 거 이거 뭐 찍어 먹는 걸 때 그 당가치장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고추장을 당가치장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라도 통일이 안 되면 말을 못 알아듣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독립이 되고 통일이 되니까 말부터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준어 사정위원회를 만들고 표준어를 정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42년에 이제 조선학회 사건으로 구속되게 되고 교장 재직하는 중에 이제 파직이 되고 김천고고는 그 다음 해에 독립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조선학회 사건 설명하기 전에 조선학회가 언제 발족이 됐냐? 1908년 주시경 선생이 김경진 선생님들과 함께 국어연구학회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조선학회의 처음 이름은 국어연구학회입니다. 그러다가 1911년에 국어라는 말을 못 쓰게 되죠. 한일 합병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럴 바에는 아까 민족주의라고 했죠. 민족주의 언어학자인데 우리 민족이 쓰던 말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조선어 연구학회 이렇게 하기는 싫고, 그래서 배달 말글 모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무슨 회 동창회 이렇게 회 하는 거를 주시경 선생이 모둠이라고 하자. 그래도 이게 아마 반발이 좀 심했던가 봐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쓴 글에 우리 결에는 배달 결에인데 우리가 쓰는 말은 한말 한글이다. 한말 한글이라고 나와서 한말글 이렇게 쓰게 되는데 1913년 불과 2년 뒤에 한글모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때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실 때 훈민정음이라고 했는데 왜 한글이라고 붙였지? 누가 붙였지?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배달글 하다가 한말 한글이라고 하고 그 연구 모임도 국어연구학회에서 배달 말금 모둠으로 갔다가 한글모라고 하자. 그래서 1913년에 한글모가 되고 1921년에 이 사이에 주시경 선생이 1914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4년부터 20년까지는 거의 이 조선어 연구회로 활동을 못했는데 그 후배들이 나중에 모여서 이렇게 그만둘 수는 없다고 해서 만든 것이 조선어 연구회고요. 1931년에 연구회로는 안 되겠다. 여기도 우리 모임도 보면 김천 연구했다가 이제 김천 학회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조선어 학회라고 하죠. 1931년 조선어 학회. 그 다음에 1941년에는 조선어라고 하는 건 좀 민족주의 정신이 어긋난다. 그래서 다시 한글 학회가 됐다가 1949년입니다. 1949년에 한글 학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글 학회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선학회 사건은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자료로 보내드리는데 읽어보시면 될 텐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1938년부터 만주전쟁이 1931년에 시작됐는데 38년부터 조선 사람들을 군인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내선 일체를 내세우고 조선 사람들에게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로 가르치고 일본말만 쓰게 하자 그래서 조선어를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꿔버립니다. 1942년부터는 조선말을 전혀 못 가르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학회 회원들이 사전 작업을 계속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하니까 저거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다가 그 당시 그 일본 경찰의 앞잡이였던 우리 같은 조선 사람이긴 한데 학생 한 명으로부터 너 뭐 이렇게 했어? 누가 가르쳤어? 그 선생님을 취조하니까 누구 모임에 들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조선학회 회원인 걸 알고 조선학회 회원 모두를 토설하게 한 후에 33명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재 한징 선생이 심한 고문으로 돌아가실 정도로 조선학회를 학술단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독립단체, 일본 사람들 생각으로는 테러단체를 없앤다는 기분으로 조선학회를 탄압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기는 뭐 전문 잘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김천지방위원장
한국민주당, 고려청년당, 그래서 정당 활동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고 또 대종교 활동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 그 당시에도 출판사가 없어서 한글문화사라는 출판사도 만들어서 당신의 책을 직접 거기서 출판해서 내기도 하셨습니다. 49년부터 50년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 상기가 대종교 정교로 대형의 교호를 받고 민족자주연맹 서울시 연맹 부위원장을 하고 홍익대 총장이 되고 한글학회 이사가 되고 그때 한글학회 회장은 이제 최영대 선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49년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는데 김규식 선생님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러 가서 남북 통일에서 좌우정당이 합당해서 통일정부를 세우자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붙잡혀 가서 취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종교 언론 참의로 활동하셨고 1950년 6월에 전쟁 중에 나중에 보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 담요 하나 들고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셨답니다. 근데 이제 정열모 선생님의 그 아드님도 서울대학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나갔는데 학도병으로 나갔는데 다시 행방불명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도 넘어가고 아들도 넘어간 거 아닌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부자가 다 북쪽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김천 고모에 같이 일했던 분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정열모 선생님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인할 수가 없어,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납북으로 잡혀갔을 거야 하는 거는 정열모 선생님이 철저한 민족주의자고 민족자주연맹의 민족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이 공산당 정권에 그렇게 협조할 리가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넘어갔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금노 선생이 굉장한 공산주의자였거든요. 이금노 선생, 그 다음 김두봉 선생은 또 만주 가서 투쟁, 일본 사람들과 독립투쟁하면서 실제로 군사로서 싸움을 했던 분들인데 이금노, 김두봉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분들하고 친했으니까 당연히 월북한 거 아니냐. 가서 또 김일성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사회과학 교수로 활동하고 죽을 때까지 뭐 처형당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걸 보면 월북이라고 보는 게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납북 후에는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가 교육받으러 갔다 오겠다라고 나간 후에 이때 뭐 담요 한 장 이렇게 들고 나가셨다는데 교육받으러 갔는데 담요 가지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요 한 장 들고 가셨는데 안 돌아오셨다. 그런데 1955년 전쟁 끝나고 김일성 종합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58년 과학원 언어학기 연구실 교수, 1961년에 통일민주주의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회원이 되고 위원이 되고 과학원 후보 원사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원으로 바뀌고 나서도 계속 교수로 일하셨습니다. 1967년 향년 72세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두봉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국어학자고 또 북한의 문화문법론의 핵심을 만드신 분인데 정치활동을 하다가 67세로 돌아가신 거에 비하면 정열모 선생님 당시 72세면 끝까지 북한 정권에서 탄압받지 않고 학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가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열모 선생이 이제 언어의식을 보면 민족주의 언어 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시경 선생 밑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주시경 선생이 한 유명한 말,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그래서 언어가 민족과 국가의 융성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걸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주시경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최연배, 정열모, 이희성 이런 분들은 모두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일 합병 후에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는 국어라는 단어를 못 쓴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한자어로 섞여 있는 어느 남다른 조직을 갖춘 문법으로 한국의 국어를 국어라고 하고 그 문법을 불문법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일본어, 영어, 진화, 언어 모두 다 국어고
그 문법은 모두 국문법이다. 그러나 그 국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법정상의 나라가 아니므로, 조선어는 지금 나라를 뺏겼지만 방언으로서 조선어가 아니고 뭐라고요? 국어라고. 그렇게 이제 국어 문법론에 썼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조선어는 국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아마 조선어 사건 때 붙잡혀갔을 때 많이 두들겨 맞으셨을 것 같아요. 이 때문에. 국어 문법의 유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경 선생의 분석주의, 정렬모 선생의 종합주의, 그다음 지금 우리가 표준으로 취하고 있는 준종합주의, 이런 세 가지 이론이 있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어 문법론, 주시경 선생의 책 두 권은 조선어 문법론 1927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지에 세 권 논문을 싣고 그것을 묶어서 냈는데, 일본 마스시다의 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 체계를 본떠서 조선어 문법을 썼다는 얘기까지 다 했고, 품사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준 문법이 국품사인데요. 정렬모 선생의 조선어 문법론에는 품사가 5입니다.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당시에 주시경 선생이 제자였기 때문에 명사 이런 말을 안 썼어요. 임자시, 그래서 임, 움지시 그 다음에 꾸미는, 그래서 꾸미는 말이 그 다음에 어찌시 그 다음에 감탄사의 득, 이런 식으로 짧게 붙여서 임, 감덕 이렇게 5개의 품사로 5품사로 했는데, 그 당시에 학자들은 15개 품사부터 정렬모 선생이 5개 품사까지 서로 백가생명의 이론을 했는데, 8품사 내지 9품사 이론의 준종합주의 학자들의 이론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6년 해방되고 나서 조선어 문법론을 고쳐서 신평 고등국어 문법이라는 걸 만들고 이것을 교재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시다 다이사도의 표준 일본 문법을 따서 조선어 문법을 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정렬모 선생의 한문 종합주의의 특징은 조사와 어미 둘 다, 명사 뒤에 붙는 조사, 동사 뒤에 붙는 어미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 동사에 붙어있는 의존 형태로 보고 품사도 5개로만 설정했다. 이게 정렬모 선생의 한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신평 고등문법을 제가 그 고서적 전문으로 보는 분한테 부탁해가지고 뽑아왔는데, 사실은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맨 오른쪽 페이지에 셋째 편 간말의 본성론 이렇게 있어요. 간말이라는 게 정렬모 선생은 단어, 낱말을 간말이라고 했어요. 간말의 본성. 그래서 단어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간말의 큰 갈래 하고 나서 품사 이렇게 해서 품사가 왜 5개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학뿐만 아니라 문학 쪽에도 관심을 가지셨는데, 현재 조선 문의 독본이라는 책을 1929년에 내시는데, 쓴 목적을 고쳐제대로 해놨습니다. 1929년 4월 20일 초팔 발행됐는데 거의 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쓴 이유는 두 번째 문화에 1920년대 후반 줄줄이 나타나는 독본들을 선도하고 문해를 표방한 최초의 문해 독본이다. 그래서 정렬모 선생님이 엮어낸 이 현대조선 문해 독본이 문학 작품을 가르치는 최초의 읽기 독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왜 했냐면 고등 정도 학교 생도가 자학자습으로 인한 독서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책을 편다. 근데 평이한 문자로 된 취미 기사를 많이 취하되 재료는 될 수 있는 데까지 다방면에서 구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정도면 공부해야 될 글들을 내가 여기 다 모았다. 근데 이 글을, 문해 작품을 모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어학적으로 보면 정렬모 선생님이 아까 한글 맞춤법 표준안
만드는 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대로 썼던 문해 작품들 이런 것들을 다 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기준에 따라서 이걸 다 꽂혔어요. 완벽하지는 않은데 작품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시골 할머니들이 소리 나는 대로 썼던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지금 보는 한글 맞춤법에 맞는 표기 방식으로 그 문학 작품들을 꽂혀서 수록했다는 거, 그 다음에 마침표, 쉼표 이런 부호까지 사용해서 이 책을 편찬했다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조선 문해 덕본 권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로 글씨로 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족주의를 주장하던 김두봉, 이경로, 최은배 같은 분들은 20년대로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모든 책은 가로쓰기, 한글 전용으로 해야 된다. 근데 정렬모 선생님은 거기까지는 동의를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문해 작품일 때는 이렇게 하고 자기가 쓰신 글에도 북한문을 혼용해서 쓰셨습니다. 이제 김천고고와 정렬모 선생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6세가 되는 1931년 선생님으로 와서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하시게 되고 1943년 42년 10월에 사실 이제 작가가 되게 돼서 43년 정식 재판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교장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이명탁 선생님하고 이 교과 작사 고치자고 제가 김천에 몇 번 내려왔었는데 이 작사가 되는 해가 1932년이지 않습니까? 1933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사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1935년에 조선어 표준어 이제 사정위원이 생겼기 때문에 1932년에는 표준어 개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렬모 선생이 쓰신 가사 상한대처 김천고을 황흑산 밑에 우뚝솟아 크나큰 집 우리의 목욕 우리들의 말과 몸이 배우는 부분 큰 이상 지난번 가사에는 애로 되어 있는데 의로 이번에 꽂혔습니다. 새로운 현실이 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세다 대학은 1920년대 대학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와세다 대학 교과 가사하고 너무 비슷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정렬모 선생이 와세다 대학의 교과를 심지어 표준했다 이렇게까지 반대하고 또 북한으로 넘어간 걸 막 반대하는 사람, 정렬모 선생님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은 정렬모 선생님의 가사는 이제 더 쓰면 안 돼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걸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게 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까 우뚝 솟아, 목욕, 호구, 이상, 주장 이런 단어가 와세다 대학의 가사, 교과 가사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과 가사를 쓸 때 큰 산이나 큰 강, 큰 들판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큰 배움터를 마련하고 거기에 정말 공부하고자 하는 열성이 찬 젊은이들이 여기 모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교과 가사에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정렬모 선생님도 여러 대학의 가사를 참조해서 김천고고의 교과 가사를 쓰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참고로 큰 이상의 새로운 일 현실이 주장할 때 주장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전에 따라 다르긴 한데 8개에서 12개의 주장이 나옵니다. 스포츠팀의 주장도 주장이고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막 내세우는 것도 주장이고 꼼짝 못하게 잡는 것도 주장이고 그런데 여기 교과에 나오는 주장은 뭐일까? 아까 와세다 대학 가사를 얘기했는데 와세다 대학 가사는 지금 제가 한자로 보자 이 주장입니다. 어떤 일을 맡아 책임지고 행하는 것 또는 그런 사람을 주장이라고 한다. 큰 이상의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현실이 주장,
중심이 돼야 된다. 현실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세 번째 줄에 굳세거라 송설하고 증언 선도들 이렇게 했는데 증언은 원래 천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일십, 백, 천만, 억조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다 한자인데 하나, 열, 그 다음에 온, 증언 그 뒤에 혹시 아시나요? 하나, 열, 온, 증언 참고로 알아두세요. 올, 골, 잘. 그래서 만, 억, 조가 올골자입니다. 그래서 증언 선도들은 이때 정재원 선생님은 저는 젊은 청년들, 젊은 학도들 이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증언이 온이 백인데 모두를 뜻하잖아요. 증언도 모두, 모든, 많은 그런 뜻으로 쓰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선도, 우리 그 군사훈련 받을 때 선도 뭐 이렇게 했잖아요. 깃발 들고 나가는 친구. 그래서 맨 앞장선 사람. 그래서 모든 송설학원의 모든 앞장선 학도들은 그런 뜻으로 증언 선도도 썼을 것 같다. 근데 정진호 선생님 끼워서 여쭤볼 수도 없고 이걸 현대가사로 바꾸다면 뭐라고 바꿀 것인가 그런 것도 조금 고민해보면 좋을 텐데 제가 이제 송설 39회고 고등학교 23회, 중학교 36회인데 중학교 들어온 걸 치니까 김천중학교 고등학교하고 인연을 맺은 지가 56년이 됐더라고요. 56년 동안 김천고등학교 교사는 이렇게 알았는데 이걸 바꾸자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못 알아들으면 어때? 그대로 해. 그런 주장들이 강할 것 같습니다. 3절은 저가란 영락장성 느리 프로를 이때 느리가 또 문제예요. 느리가 늘어났다는 뜻인가 항상이라는 뜻인가 그게 뭐지? 그런데 항상 푸르다 청송 그 다음에 그런 뜻을 쓰지 않았을까. 다사할 손 이때 손도 손은 곧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면나무 하구들은 갈마들어도 고사전을 찾아도 가하고 리을 미역 다 감다가 없어요. 이 감다가 뭘까? 그래서 갈마들다 갈아서 들어오는 걸 갈미라고 했을까? 살다의 명사형이 삶이잖아요. 갈다의 명사형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 당시에 표준어가 없었고 조선어 한글 맞춤 통일함도 없었기 때문에 갈마들다는 갈아서 바꾸드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에 내용 맥락을 봐도 들며나며 하구들은 바꿔가면서 갈아가면서 바꿔오더라도 한 가지로 마음에 새길 이상의 보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집말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한일합병으로 나라를 잃고 압제당하고 차별당하는 나무란 시대에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또 해방 후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정치인으로서 백수 정열모 선생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는 그런 분들의 덕분에 덕택에 지나치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열모 선생님이 충북 보원에서 태어나서 주식경 선생님 만나서 민족주의 연합학자가 되고 최인백 김두공 선생님과 함께 조선어 강습회에서 공부하고 조선어 연구와 함께 조선어 연구회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또 민족권을 세우고 또 나라도 분단되지 않게 하고 이런 고민을 했던 걸 생각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생각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후배들, 후손들한테 어떤 정신을 이어줘야 될까. 정열모, 최은배, 주시경 이런 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